교수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예, 첫 번째 소식은요, 10월 19일이었습니다. 북한이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그 SLBM이었다. 그러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당시 그 후쿠시마에 가 있었던 키시다 총리가요, 네, 후쿠시마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키시다 총리는 이때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썼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키시다 총리는 그 유세 예정을 그만두었어요. 즉각 도쿄로 돌아갔는데 그러나 한국 쪽의 발표는 SL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한 발을 쐈다. 예. 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보다는 한국 정부가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사실상 그렇게 공동으로 발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이 부분은 한국하고 미국은 항상 북한 상태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일본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한 발이었다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두 발이라고 사실상 그 촌리가 그 입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한 셈이고요. 아, 예, 예, 이것은 그 일본의 군사적인 그 분석 능력이 네, 아주 낮다라는 것을 사실 세계적으로 좀 보여준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아, 사건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그러나 또 문제는 이 부분을 일본 정부는 정확하게 존중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이유는 그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애매하게 한 발, 두 발이라는 말을 좀 뺐습니다. 음,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이게 두 발이었다라고 지금도 아마 믿고 있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렇겠네요. 그럼 뭐 정정을 하면 될 텐데 왜 정정도 안 합니까? 아니, 전적으로 하면 네, 얼마나 일본의 자위대 능력이 네, 상당히 그 낮은 것인가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예, 인식을 해버려 가지고 네, 또 지금 그 선거 기간인데 예, 키시다 내각에 대한 엄청난 또 부메랑으로 예, 돌아갈 거예요. 아, 특히 키시다 총리가 그 입으로 두 네, 발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음. 큰 문제이거든요. 예. 사실 키시다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9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두 발이었기 때문에요. 헷갈려서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을 예.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경우는 그 키시다 총리의 자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예. 또 그것을 그 현재 야단 쪽에서 공격하기 시작하죠. 음.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부분을 애매하게 음. 놔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와중에 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이 합동 함대가 홋카이도하고 아오모리 현 사이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또 일본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19일에 탄도미사일을 북한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네. 그 하루 전이었어요. 먼저 18일이었습니다. 18일에 러시아하고 중국의 합동 함대가 홋카이도하고 아오모리 사이에 있는 그 아주 좁은 스가르 해협이라는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가만요. 지금 보면은 홋카이도는 우리가 아는 일본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큰 섬이고요. 그 아오모리라고 밑에 있는 그 땅은 혼슈의 맨 북쪽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에 있는 해협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지나갔다는 거죠, 이 예, 군함들이. 맞습니다. 예, 어, 거기는 그 일본에서도요, 삼해리까지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스가르 해협의 중앙을 통과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 일본은 200회리를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3회리만으로 네. 또 12회리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국제적인 그 항행에 대해서 일본이 좀 편의를 음, 제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함대가 통과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니, 이게 남의 나라 영토를 가로질러 지나간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은 사실상 가산 적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합동함대 요르 쪽이에요. 예.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음, 합동 그 함대가 나란히 두 줄로 다섯 쪽씩 이제 네. 그 항해를 한 것입니다. 네. 네. 언제부터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왜 예.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일본을 자극하는 겁니까?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 스가촌 총리 때 네. 그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때 그 미국 쪽에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은 대만 해협을 일본 쪽에서도 지켜줘야 된다. 막 예.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랬죠. 거기에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막 러시아라기보다 중국 쪽에서 일본의 그러한 현재의 자위대의 정책에 대해서 반발이 아주 강합니다. 네. 거기에 또 러시아가 편승한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네. 예, 러시아로서는 태평양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즉각 북한이 단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러한 면에서도 막 일본을 좀 흔들어 보겠다라는 부분들이 네.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닐까. 예. 그렇게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 러시아하고 중국의 합동 함대는 태평양 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래도 예. 일본 가까운 바다를 계속 내려갔습니다. 네. 특히 일본인들이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낀 것은요, 스가르 해협을 통과할 때는 이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육지에서. 사실 50km까지 바다에서는 눈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는 아주 좁은 데라서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의 근함대를 음. 통과한다라는 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위협을 예. 느꼈을 것이라고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아유, 있는데요. 남의 나라 군함이 저렇게 때를 지어서 몰려왔으니까 놀랄만도 네네. 한 것 같은데요. 그 일본 요르도에 따라서 남하를 했습니다. 네. 5일간이나 그 태평양 음. 일본 쪽 바다에 있었어요. 예, 굉장히 느리게 내려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 활동을 한 것으로 음. 그렇게 예측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또 큐슈 가고시마 남단에 있는 그 오스미 해협이라는 데를 통과했습니다. 음. 근데 이 오스미 해협도 해안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 아주 좁은 해협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다시 여기 한번 거기서 예. 네네 일본 사람들을 그 굉장히 위협을 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갈 때 한 번 더 일본을 통과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3회리만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해협을 법적으로는 문제 없이 일단 통과된 것입니다. 예.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그 군사 행동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번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떤 의도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은 일본 자위대 그리고 중국, 러시아도 네. 발표하고 있지 네.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